13세기 지금까지 그 누구도 달성하지 못했던 거대한 영토를 정벌한 초원의 정복자 몽골 제국. 그들의 가장 잊고 싶었던 치욕의 역사는 바로 동남아의 작은 왕국 다이비엣 왕국, 지금의 베트남이죠. 당시 베트남 전 왕조를 향해 몽골은 1차 침공을 하였지만 몽골의 3만 대군은 패배하며 비참하게 도주해야 했죠. 하지만 이 굴욕은 쿠빌라이 칸의 분노를 폭발시켰고 그는 제국의 명예를 걸고 2차 침공에 무려 약 30만의 대군을 준비했고 그 수는 1차 침공의 10배 규모였죠. 이번에는 베트남을 완전히 지도에서 지워버린다는 몽골의 복수는 과연 성공했을까요? 하지만 베트남에는 이 엄청난 규모를 잠재울 영웅 쩌능다오 장군. 그에게는 몽골 제국을 패배시킬 결정적인 전략이 있었죠. 그 처절했던 떠있게 전투와 쩌엉쩌엉 전투, 그리고 몽골의 베트남 2차 침공 속으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285년 몽골 제국의 최고 권력자 쿠빌라이 칸은 몽골군의 패배가 징기스칸 가문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긴 치욕이라 여겼습니다. 이 치욕을 용납할 수 없었던 쿠빌라이 칸은 1차 침공 때 3만 병력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최소 10배인 약 30만 이상의 대규모 병력을 베트남으로 향하도록 출격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병력만이 아니라 전략도 달라졌습니다. 총지휘관은 쿠빌라이 칸의 아들인 황태자 토곤 왕자였고 2차 침공을 시작했죠. 토곤 왕자가 이끄는 몽골군은 파죽지세로 베트남의 국경을 돌파했습니다. 이번에는 1차전보다 훨씬 더 빠르고 압도적인 속도로 남하했죠. 그들은 꽝린 지역을 중심으로 해상과 육상을 동시에 공략하며 1차전과는 차원이 다른 기동력을 보였습니다. 몽골의 목표는 베트남의 수도 탕몽, 지금의 하노이를 빠르게 점령하고 전 왕조를 굴복시키는 것이었죠. 하지만 베트남 역시 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숙명적인 재대결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고 베트남에는 몽골군을 막을 영웅이 있었습니다. 바로 베트남의 명장 쩌능다오 장군이었죠. 그는 이미 1차 침공 때 동부도우 전투에서 몽골군을 섬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고 2차 침공을 대비해 베트남의 모든 산과 강을 살피며 완벽한 함정을 설계하고 있었죠. 토곤 왕자의 몽골군이 탕농으로 진격했을 때 베트남은 그들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1차 침공의 청야 전술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면 2차 침공의 청야 전술은 계획된 유인 작전이었습니다. 쩌능다오는 토곤 왕자가 수도를 차지하면 베트남군 잔당 소탕과 식량 확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병력을 쪼갤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몽골군은 탕농을 빠르게 점령했지만 그들이 얻은 것은 1차 침공과 똑같은 모든 것이 불타버린 텅 빈 도시였죠. 쩌능다오는 식수를 얻지 못하게 우물에 독을 풀고 심지어 눈과 밭, 그리고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모조리 파괴해두었죠. 몽골군이 탕농성에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그들은 쩌능다오의 대략에 갇힌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탕농성 점령 후 총사령관 토건은 병력을 남쪽과 북쪽으로 분산시켰는데 특히 몽골의 사령관 소게투에게는 남부 전선의 보급로 확보라는 가장 중요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너무 빠른 진격이 몽골군에겐 오히려 악재였습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수도 탕농을 무혈입성하게 된 몽골군 본대는 자신들의 보급 부대보다 너무 일찍 도착하였고 그 순간부터 몽골군에겐 한 달치 식량밖에 남아있지 않았죠. 쩌능다오 장군이 노린 것은 바로 이 남부전선의 몽골군 보급로, 이 보급품을 확보 못하게 막는 것이었고 떠이켓 지역에서 몽골의 보급품을 끊어버릴 완벽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몽골의 2차 침공의 운명을 바꾼 첫 번째 전투, 떠이켓 전투로 향합니다. 쩌능다오의 치밀한 전략과 소게투 사령관과의 첫 번째 진검 승부가 펼쳐지게 되죠. 몽골의 핵심 사령관인 소게투는 토곤 왕자의 명을 받고 남부 전선으로 내려갔습니다. 그의 임무는 몽골군의 보급선을 완벽하게 확보하고 베트남 왕실이 숨어든 남부 지역의 잔존 세력을 완전히 소탕하는 것이었죠. 그는 1차 침공의 패배 원인은 단지 우량카다이의 실수였을 뿐이라 여겼고 자신의 정예 부대만 있다면 베트남을 순식간에 무릎 꿇릴 것이라고 오만했습니다. 소게투는 쩌능다오를 향해 모든 것이 불타버려서 약탈할 자원도 없는 나라라며 조롱했죠. 하지만 그의 오만함은 쩌능다오에게 가장 완벽한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쩌능다오 장군은 소게투의 이동 경로를 정확히 예측하고 떠이켓 지역에서 몽골군을 기습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떠이켓은 좁고 습한 늪지대였습니다. 이 지형은 몽골의 자랑인 기병대가 주특기인 기동력을 전혀 발휘할 수 없었고 베트남 포병대와 궁수들에게 최적화된 전장이었죠. 몽골군은 병력은 많으나 이런 습지에서의 전투 경험이 전무했고 추가로 보급품을 지켜야 하는 악조건까지 있었죠. 쩌능다오의 지시는 단호하고 치밀했습니다. 우리는 몽골의 기병을 이 늪지대로 유인한다. 궁병은 강가와 숲속에 매복하고
보병되는 몽골군이 진흙에 발이 묶이는 순간 사방에서 달려들어 지휘관을 노려라. 베트남의 정예 보병대는 늪지대 주변의 숲풀 속으로 은밀히 숨었고 궁수들은 몽골군의 예상 진격로를 따라 사거리를 계산하며 화살을 쏠 준비했죠. 드디어 소개투가 이끄는 몽골군 선발대가 떠이켓 지역의 좁은 통로에 진입했을 때였습니다. 몽골의 자랑이던 기병대는 진흙과 늪지대 웅덩이 때문에 속도를 전혀 내지 못했고 그 모습은 마치 걸어다니는 관역일 뿐이었죠. 그 순간 베트남의 진격 신호가 나왔고 출격하다. 쩌능다오의 신호와 함께 사방의 숲에서 쏟아져 나오는 베트남군의 화살은 몽골 기병대와 보급대를 향해 빗발쳤습니다. 좁은 통로에 갇힌 몽골군은 전열을 갖추지 못했고 혼란에 빠졌죠. 이 혼란의 순간 쩌능다오는 숨겨두었던 최정예 돌격 부대를 투입하여 몽골군 지휘부의 중심을 파고들었습니다. 출격하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 사령관 소개투를 무너뜨리는 것. 침착하게 전열을 가다듬어라. 소개투는 필사적으로 병력을 정비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쩌능다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더욱더 베트남 정예 부대를 투입시켰고 소개투를 향해 총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결과는 베트남의 압승이었습니다. 이 떠이켓 전투에서 몽골군의 핵심 사령관 소개투가 베트남 정예군에게 전사하였고 몽골군에겐 치욕적인 일 중 하나였죠. 지휘관을 잃고 보급선까지 끊긴 몽골의 남부 보급로는 순식간에 붕괴했습니다. 베트남의 역사서인 배올 사기전서에 따르면 몽골군은 심지어 그들의 무기와 말 그리고 보급품까지 버리며 후퇴하였다고 전해집니다. 쩌능다오의 첫 번째 작전은 몽골의 보급로에 심각한 타격을 줬고 떠이켓 전투의 승리 소식은 베트남 전역에 퍼지며 전국민적인 사기를 하늘로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몽골군 총사령관 토고 왕자가 이끌던 본대는 여전히 수도 탕롱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토고는 사령관 소개투의 전사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고 몽골군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는 1차전에 우량카다이처럼 수도 탕롱을 점령하면 이겼다라는 오만함에 빠져 베트남을 우습게 보고 쓸데없이 병력을 나누었고 결국 중요한 보급로도 지키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겁니다. 바로 그때 쩌능다오 장군은 결정적인 두 번째 진격을 합니다. 바로 수도인 탕롱을 탈환하기 위한 두 번째 전투. 쩌옹쩌옹 전투였죠. 떠이켓 전투 승리로 병력과 사기가 최고조에 달한 쩌능다오의 베트남군은 수도 탕롱을 향해 맹렬하게 진격했습니다. 쩌능다오의 목표는 단순히 탕롱을 탈환하는 것이 아닌 몽골군의 전의를 상실시키고 퇴각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죠. 몽골군은 이미 지휘관 소개투를 잃었고 보급품은 바닥난 상태. 몽골군 사이에서는 우리는 지옥에 갇혔다는 공포가 빠르게 퍼져나갔죠. 여기서 토곤 왕자는 치명적인 판단 실수를 저지릅니다. 군사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보급이 끊긴 수도를 잠시 포기하고 홍강하류의 안전한 거점에 주력 병력을 모두 집결시켜 재정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토고는 수도를 포기하고 후퇴할 경우 몽골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는 점 때문에 수도 탕롱과 보급품이 전달되는 쩌옹쩌옹 두 곳으로 병력을 분산 배치시키는 최악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쩌능다오 장군은 이러한 몽골의 방어선의 치명적인 약점을 간파했습니다. 그는 정규군을 두 방향으로 나누어 공격을 감행합니다. 첫째는 베트남의 수군이 홍강의 쩌옹쩌옹 지역으로 진격해 몽골군의 보급품 합류 지점을 타격하며 최후의 보급로마저 끊어버렸고 두 번째로 베트남 정규군 본대는 쉴 틈 없이 정면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러곤 쩌능다오가 미리 백성들과 계획해두었던 공세 타이밍에 맞춰 탕롱 안의 백성들은 일제히 군인으로 공개하였고 몽골군이 점령했던 탕롱시가지의 거점과 보급창고는 갑자기 공개한 백성들의 습격으로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했습니다. 토고 왕자가 아무리 수비하라 외쳐도 소용없었습니다. 몽골군은 사방에서 쏟아지는 정규군의 공세뿐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백성들의 창과 농기구를 이용한 공격에 내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세계 최강의 몽골 기병은 좁은 시가지에 힘을 쓰지 못했죠. 더군다나 얼마 없던 보급품마저 완전히 불타버려 전의를 상실했고 베트남의 끈질긴 게릴라 전술의 병사들은 지쳐갔습니다. 쩌옹쩌옹 지역에서의 치열했던 보급품 공방전 승리와 탕롱시가지 교전 끝에 베트남군은 몽골군을 밀어붙여 마침내 수도 탕롱을 탈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승리는 몽골의 역사서인 원사에 당시 몽골군의 처참한 상황을 묘사했는데 지휘관 토곤 왕자는 병력이 전멸하는 것을 보고 쿠빌라이 칸의 명을 어긴 채 군대를 버리고 야음을 틈타 도주해야 했다 라고 전해집니다. 몽골 제국의 황제 쿠빌라이 칸은 베트남에게 연이어 패배를 받아들일 수 없었죠. 그는 이미 두 번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몽골 제국이 베트남 따위에 패배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는 오만함과 자존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만약에 쿠빌라이 칸이 두 번의 침공에 패배해서 보급과 지형이라는 교훈을 얻었다면 3차전에 박단강 비극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2차전의 처참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1년 만에 또다시 3차 침공을 하는 무모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투 패배가 아닌 쿠빌라이 칸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준비한 보급 강화 계획 전체가 베트남의 치밀한 전략 앞에 무너졌음을 의미했습니다. 결국 지난 영상에서 소개된 것처럼 몽골의 세 번째 침공은 전응다오 장군의 수중날뚝이라는 창의적인 전략을 완성하며 침공을 막아내었고 몽골의 베트남 정복 야욕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이 세계 최강의 몽골 제국을 물리친 힘은 병력이나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약속 우김에도 불구하고 수도를 버리고 싸울지언정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다는 지도부 저항과 백성들의 하나된 결의였습니다. 이 베트남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교훈을 줍니다. 오늘날의 세계 태권도 강대국의 압박 속에 많은 국가들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지만 지도자의 치밀한 준비와 모든 국민이 하나된 마음으로 뭉친다면 능히 모든 위협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로써 베트남 3부작 시리즈는 종료되었고 다음 시리즈는 몽골의 일본 침공과 몽골의 분열 그리고 티무르 제국과 몽골의 고려 침공 그 후 삼별초의 저항 그리고 한국 역사상 최강의 무인 고려의 소드마스터 척준경편까지 만약 에피소드는 계속 이어집니다. 멤버십으로 후원해주시는 멍뭉멍뭉님과 정인성님 감사합니다. 멤버십 가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